해볼 내용은 챕터 3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좀 행복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만 양육의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감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방법이 이 책의 핵심인 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그 놀이 중에서도 4차원이라고 하는 놀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육 현실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좀 돌아보면 작년 한 해 너무 고생들 많으셨죠. 좀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동안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무언가가 딱 들이닥쳐 버리는 바람에 우리 부모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변화가 됐지만 특히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변화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기사를 보면 갑자기 뭐 당장 내일부터 아니면 당장 일주일 후부터 어린이집 휴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알아서 긴급 보육하셔라.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그런 현실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다음 기사도 보면 그래서 당장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뭐 연차를 쓸 수도 없고 뭐 시어머님 일정도 있고 어떻게 아이를 긴급 보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걱정하시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올라왔었던 게 현실이었고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 육아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이런 육아 우울증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힌다. 너무 집에만 있으려니까 힘이 든다. 이런 보고를 해주신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하고 면담도 많이 해보게 되는데 특히 작년 한 해에 숨이 너무 막힌다, 힘들다, 아이랑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보고를 해주신 경우가 특히나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도 ING 되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 육아 우울증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 힘이 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도 보면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주부들 이래서 우울감이 60% 이상 이렇게 늘었다. 근데 애를 엄마만 봐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도 있고 그래서 아이가 좀 잘 못 노는 것 같고 하면은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또 아이를 놀아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내일 하루는 또 무엇을 갖고 놀아야 될까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시는 이런 부모님들께서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네, 여기서도 보면 기사에서 아이들과 뭘 어떻게 하면서 보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쁘고 집에 오면 육아에 지쳐서 나를 위한 시간이 없다. 아이를 방치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네, 기사에 좀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육아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큰 부담감과 어려움이 사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 출산하기 전에는 다들 어떠셨나요?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아이 옷 보면서 우리 아이한테 입혀줄 옷을 생각하면서 사실 환상감과 기대감에도 부풀어 계셨을 테고 또 빨리 아이를 내가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했을 텐데 육아를 하고 나면서부터는 현실에서는 "아이 정말 속 터진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내가 이 아이를 잘 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좀 부정적인 보고들도 사실 많이 느끼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육아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힘든 현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사를 보면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 '너무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현실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적혀져 있습니다. 보면 네, '엄마 자격이 없다.'라는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고요. 특히 여기 한국 사회에서는 육아는 엄마가 특히 전담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물론 요새는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팽배한 현실 속에 있다 보니까 아이가 혹여나 뭐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도 사실은 아이가 그냥 면역력이 자라나려고 항상 아플 수도 있고 한 건데 그게 다 내 잘못이 아닌가. 아이가 아프면 내가 제대로 케어를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가 좀 죄책감과 강박관념을 좀 갖고 계신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우리 이 시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년 만에 네, 계속 출생률은 우리 저하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2011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오늘날의 현실은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육아를 출생하고 있는 출생아 수가. 그만큼 이것은 우리나라 현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현실을 반영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좀, 네, 우울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황제 펭귄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물론 동물이지만, 동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배워볼 수 있는 걸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 황제 펭귄은, 모성애와 부성애가 둘 다 굉장히 강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육 분담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동물이고, 특히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수컷이 항상 이렇게 품고 다니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품고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따뜻하게, 알을 이렇게, 품고 있다가, 출산할 수 있도록, 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까지 다 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보시면, 워낙에 이 번식 욕구와 그리고 부성애, 모성애가 강하다 보니까 알을 품는 연습을 하지 못했었을 때는 눈뭉치를 가지고 새끼를 기르는 연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연습을 하는 작업을 이 황제 펭귄은 한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황제 펭귄 뭐 이렇게 쳐보셔도 나올 거예요. 보시면 저도 너무 놀랐는데 눈뭉치를 가지고 새끼를 기르는 연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기 전에는 누구 하나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알려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물론 이제 조카를 통해서 뭐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연습을 어느 정도 간접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런 조카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이 우리 부모라고 하는 입장이 처음이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여태까지 우울한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좀 황제 펭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만은 한해서는 정말 미리 예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한번 힘을 써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미 예비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잘 육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항상 좀 고민해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네, 모성애와 부성애가 강하다 보니까 그 양육 분담이 굉장히 철저한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도 양육 분담이라고 하는 것을 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좀 해보고 그 양육 분담을 분명히 더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혹시 아버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어머님들만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들께 이런 말씀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들었는데 아빠의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라는 걸 좀 메모를 하셨다가 전달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서는 좀 더 아빠의 양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와 노는 동안에는 특히나 뇌 발달이 굉장히 극대화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현재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 내용을 보면 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아이가 놀고 있는 것 같겠지만 굉장한 인지 발달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얘기를 하기를 놀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와 대뇌피질을 활성화시키고 사고력을 증진시킨다. 이거는 이미 입증된 그런 연구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놀이는 여기 보시면 뭐 자발적인 즐거움, 만족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를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뭐 뇌관에서부터 대뇌피질에 이르는 동안 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뇌 발달을 굉장히 놀이라는 것이 촉진을 해준다라는 연구 결과인 거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아빠와의 놀이에서 굉장한 또 뇌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우선 아빠의 놀이는
엄마 놀이와는 다르게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해요. 엄마의 놀이는 좀 교육적이고 정서적인 놀이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아빠의 놀이는 사회적이고 좀 창의적이고 응용적인 놀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실제 이제 상담센터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고 부모님들이 놀이를 하는 걸 좀 패턴을 확인을 해서 양육 코칭을 좀 해드리는 그런 일도 하고 있는데, 특히 아버님들이 놀아주는 그 놀이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어쩜 이렇게 놀아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발한 놀이들도 많이 해주세요. 그만큼 아버님들의 놀이에서는 많은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특히나 사회성이 아빠의 놀이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요. 특히 공놀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을 받았어도 그걸 타인한테 패스를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핑퐁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공놀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아빠와 놀아주면, 아빠와 공놀이를 하면 사회성에 굉장히 많은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네, 이런 과정들이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여기 밑에 보면 이건 좀 극단적인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아빠와 놀 때 신체 건강도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해요. 생후 3개월 이내에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이가 인지행동 발달이 더딘다라고 하고요. 또 아빠와 관계가 원만해야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알코올 중독에 걸릴 위험도 낮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육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여기서 쭉 또 보시면 아빠의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팔다리와 대근육을 쓰면서 우뇌 발달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뭐 모세혈관, 근골격계, 뭐 호흡기, 소화기 발달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큰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나라 현재 현실은 어떠냐?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 아빠가 아이와 놀고 있는 시간은 평균 2.8시간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우리 한국에서 한국 아빠가 놀아주는 시간은 3시간도 채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자는 시간 빼고 뭐 퇴근 일하시는 시간 빼고 해도 이건 좀 비교적 적은 숫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회 구조적인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아버님들의 육아가 정말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현실이고, 특히나 뇌 발달, 사회성 발달, 뭐 면역 체계 발달 이런 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특히 아빠의 육아를 더 많이 강조를 해주셔서 우리 아이가 아빠하고도 정말 많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의 현실과 아빠 육아의 중요성까지 지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